안녕하세요. 로이어 프렌즈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오랜만입니다. 뭐 사실 이렇게 조회수가 그렇게 잘 나오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한번 보신 분들은 그 빠져든다는 그 마성의 시리즈, 맞아요. 네, 법의학 시리즈가 돌아왔습니다. 아직까지 살아있습니까? 앞으로 꽤 살아있을 거예요. 오늘도 역시나 그럼 사연을 한번 볼까요? 네. 제가 돌아왔습니다. 김코난. 오늘 아침 시끄러운 소리에 일어나 보니 저희 아파트 앞에 경찰차가 우르르 와 있더군요. 같은 동 주민들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 어떤 아저씨가 칼로 자해를 하는 걸 아들이 맞고 경찰에 신고했는데 결국 아버지는 과다출혈로 사망해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앰뷸런스로 옮겨지는 아버지의 손등, 손바닥 등에서 의심스러운 칼자국을 보았습니다. 과연 이 사건의 전말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제 의문을 풀어주지 않으면 서촉으로 이사갈지도 모릅니다. 이사고요. 이사 와서 뭐 하려고? 칼을 이용한 범죄, 그러니까 뭐 예기 손상이라 그러는데요. 예기가 뭐죠? 예끼! 이건 정말 대국민 사과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네, 지금 이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셔서 말하는데 그 날카로운 기구를 이제 예기라 그러죠. 칼, 뭐 날붙이 이런 것들을 이제 예기라고 하는데 일단 칼로 사람을 공격을 할 때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찌르거나 베거나. 찌르는 거는 이제 자창이라 그러고 이렇게 베는 거는 절창이라고 하는데 뭐 절창으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거는 뭐 수술의 상처들이죠. 수술할 때는 피부를 이렇게 째고 들어가면서 쭉 이렇게 그어버리니까. 근데 이거는 뭐 수술은 어차피 뭐 범죄 행위가 아니니까 차치하고 일반적으로 사람이 칼로 몸을 이렇게 벤다. 근데 만약에 사람의 몸에 이렇게 칼로 벤다고 하면 제일 흔한 게 아무래도 손목을 이렇게 그어가지고 자살하려는 분들. 근데 이런 분들을 보면은 가끔 뭐 영화나 드라마에 많이 나오죠. 이렇게 뭐 긴 소매 항상 옷을 입고 다니는데 슬쩍 손목이 내려가 보니까 여기에 막 가로로 된 이렇게 흉터가 쭉쭉쭉쭉 가 있어가지고 봤어요. 사실 흔적이 많이 남아있는데 이런 거를 주저흔이라 그래요. 예, 주저주저 하다가 이렇게 그렇죠. 했다는 거죠. 이게 사실 손목을 그어서 자살을 한다고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 어디를 그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거는 제가 뭐 자살을 하시라고 이렇게 알려드린 게 아니라 그냥 뭐 의학적인 정보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 이렇게 손목을 가운데를 그으면은 가운데는 사실 그어도 피가 많이 나질 않아요. 팔을 보면은 여기 엄지손가락 쪽 방향이랑 새끼손가락 쪽 방면 사망을 할 때는 양 사이드를 그어야 되는데 아니요. 편집돼. 보통 자살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좀 긋다 보면은 너무 아파서 내가 정말 이거 해도 되는 건가? 그래서 좀 그을래다가 포기하고 또 좀 그을래다가 포기하고 이런 식으로 상처가 남는 거를 주저흔이라고 해요. 여러분은 절대 이제 자살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나 그런 생각이 드시면은 가까운 상담센터에서 열심히 상담을 받아보시기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주저흔 같은 게 있을 때에는 사실 이미 주저한다는 것 자체가 깊게 찌를 생각이 크게 많지 않다는 거기 때문에 치명적인 손상은 별로 없는 편이에요. 그 다음에 또 나올 수 있는 게 방어흔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방어. 칼 찌르려면 잡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죽으면 안 되니까 탁탁 잡다가 보면. 제가 이제 무서운 영화에 나오는 스크림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칼을 이렇게 들고 나면 시드니 그러면서 막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막 애들 죽이려고. 죽일 때 어떻게 죽이죠? 이럴 때 찔러 죽이죠. 이렇게 찔러 죽이잖아요.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보통 이렇게. 날 하면 위에서 아래로 찔러봐봐요. 이렇게 위에서 찌른다고 하면 저희가 팔로 이렇게 맞겠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 팔 바깥쪽, 손등 요런 데 이제 막은 상처들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이걸 이제 방어운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제 반대로 영화 친구 아시죠? 네. 장동건 나오는 거. 네. 거기 보면 이제 막 푹푹 이렇게 찌르잖아요. 막. 네. 자, 그럼 뭐라 그래요? 그때 뭐예요? 고마해라. 많이 먹었다 이거.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찌르는 거는 팔로 이렇게 막을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게 배로 찌르는 거는 막기가 힘들어요. 이게 막 이렇게 손으로 가려도 요 사이로 쑥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런 경우에는 배로 찔릴 때는 이렇게 막기는 힘들지만 찔리면은 그 다음에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칼을 이렇게 손으로 잡게 돼 있어요. 이렇게 막. 근데 그러면 여기 손바닥 안쪽이 또 베이게 다 되겠죠. 베이겠네. 그래서 이렇게 바깥쪽이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이 손바닥 이쪽이 이렇게 상처가 나 있거나 이런 거는 방어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나중에 칼로 된 상처가 있을 때 자해를 한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 의해서 타해를 입은 건지 그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동안 긋는 얘기만 많이 했는데 찌르는 거 자창이라 그랬죠? 네. 이렇게 찌르는 거 같은 경우에는 이 찔린 흔적을 가지고 흉기가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제가 뭐 예를 들어서 15cm 정도 되는 그 날 길이를 가진 과도를 가지고 폭은 한 2cm, 3cm 정도 과도로 손변을 찔렀어요. 이제 가슴팍을 갈비파서에 찔렀다고 해볼게요. 찔른 다음에 빼겠죠? 근데 빼면은 이제 그 상처가 얼마나 깊은가 그리고 들어갈 때 입구가 구멍이 얼마나 났는가 이런 걸 가지고 반대로 흉기를 유추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흉기의 모양을 유추할 때는 한 가지 중요한 게 이게 사람이 찔리고 나면은 피부가 가만히 있질 않아요. 주변에서 이렇게 수축하죠. 수축하면서 당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들어가는 모양 자체가 변할 수가 있거든요. 처음에는 이렇게 얇은 모양으로 칼 구멍이 생기는데 나중에 시간이 이렇게 쭉 커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양쪽의 피부를 쫙 당겨가지고 원래 모양을 만들어준 상태에서 그 들어간 입구의 모양이랑 깊이 이런 걸 측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보통 칼을 보면은 손잡이가 있잖아요. 끝에 칼날이 이렇게 앞에 있고 네. 끝까지 찔렀어요. 이렇게. 네. 그러면은 이 손잡이가 피부에 닿겠죠. 네. 그럼 또 피부에 그게 찍힌단 말이에요. 아. 그럼 요걸 가지고 또 힌트를 얻어서 어떤 흉기였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아까 그 김코난 씨가 문의해 주는데 아저씨가 여기 손 주변에 이렇게 좀 상처가 있었다. 그럼 이건 아무래도 의심이 좀... 되는데. 그쵸. 네, 그리고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이렇게 뭐 한 명이 죽었잖아요. 죽었을 때 이 다투는 과정이었다고 치면 누가 그 뭐 찔렀는지 이런 게 이제 중요하게 될 텐데 자연인지 이제 타인인지 밝힐 때 근데 이제 찔렀던 경우에는 사실 아까 전에 근육이 수축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흉기를 빼는 과정에서 근육이 너무 이제 수축돼 있다 보니까 자기도 손을 다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손 같은 데 상처를 보고 이게 누가 찌른 사람인지 이런 것도 또 유추할 수 있다라고 제가 그 아래에서 봤습니다. 네. 다음에는 다음 시간에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저희가 준비한 또 다른 재밌는 영상을 보시려면 이쪽으로 가시면 되고요. 구독 눌러주실 거죠? 구독은 무제니까요. 구독 눌러주실 거죠? 구독은 무제니까요. 아, 눌러주실 거죠가 너무